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권 씨. 네. 그 문화예술 활동하러 갤러리 이런 네. 공간 자주 다니시나요? 제가 어울리나요? 그런 것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주는 못 가고요. 네네. 종종 갑니다. 또 예쁜 건물이 있으면 가서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곳이냐,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지금 사는 원주에도요. 이 복합 문화예술 공간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구경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굉장히 그 갤러리라는 공간 자체를 딱 보면 네.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얀색 건물 이렇게 딱 박스로 돼가지고 하얀색 건물. 약간 웅장하고 큰 건물. 크고. 안에 들어가면 일단 높이가 높고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갤러리. 아무래도 뭐 그렇게 그쵸, 있죠. 그쵸? 생각이. 자, 그런데 요즘 문화 트렌드 이 갤러리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네. 트렌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뭐예요? 네, 한적한 골목골목에 네. 전혀 갤러리 느낌, 그냥 훅 지나가면 갤러리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문화 공간에서 네.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 작가들의 이 작품들이 일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곳곳에 있다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구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자세하게 또 1부에 이어서 네네. 2부에서 이제 우리 또 제주도에서 오신 귀한 분들, 네네. 이분들이 지금 제주도에 또 왔어요. 그렇죠. 예, 이게 비행기 값도 많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시간에 왔다가 안 돌아간 게 틀림없어요. 그럼 옷이 그대로네요. 네네네.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우리가 사담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무지 반갑네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문화공간 여기서 그 레지던시 운영하고 계시면서 이 문화예술을 기록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시각예술이 이제 전공이어서 주로 전시와 시각예술 작가님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영화 감독님들도 오시고 저희 공간에서 왔다가 저희 공간을 웹툰으로 만든 웹툰 작가님도 계시고 네, 음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계셨는데 다큐멘터리 감독님은 이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찍으시고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는 저희 마을에 있는 할아버님과 저희 공간에서 일했던 그 당시에 일했던 이제 분의 약간 우정 같은 것들도 또 담겨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되게 저희 마을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작업들도 되게 많이 소개가 됐고 또 제주도에 대한 어떤 그런 작업들도 저희 공간에 오셨던 작가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웹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작업도 지금 굉장히 유명해져서 정영롱 작가님인데 정영롱 작가님이 원래 알아집니다라고 저희 공간에 있으셨던 이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웹툰을 만들었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남이라는 작업으로 해서 지금도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그럼 거기 공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시, 네. 세미나, 네. 그다음에 레지던시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러는데 비중이 전시 쪽이 월등히 높은가요? 아니요, 저희는 다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전시, 레지던시, 뭐 세미나도 있지만 마을에 관련된 프로젝트들, 아까 말씀드렸던 벽화라던가 이제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가는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지 않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신데? 욕심이 많으셔. 그런 양이 맞다. 양이니까 양을 채워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10년 되셨으니까 지금이야 많은 작가분들이 정말 함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가님들 컨택할 때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일단 알려야 되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공모를 했고요. 네. 공모를 하셨구나. 네. 공모한 다음에는 저희가 그 추천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공간의 성격을 아는 분들이 이런 작가님들이 이런 활동들을 여기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해서 오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약간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 맞는 작가님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섭외하러? 섭외를 해서 그래서 이제 레지던시에 모셔서 저희가 마을에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외국 작가님, 외국 예술가님. 외국이요? 예, 그런 분들도 야. 여기 문화공간 이 양 공간에 또 오셔가지고 또 예술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외국 분들도 섭외했어요? 예, 맞습니다. 데이비 로버트 존스 뭐 이런 사람들 온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제주도가 저희 공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조그만 마을에 있지만 이런 조그만 마을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여러 지점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뭔가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제주와 베를린을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이요? 네. 자, 근데요. 그 많은 도시 중에 베를린. 그렇죠. 왜냐하면 제주도는 물리적인 섬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보통은 섬과 섬을 협력하거나 연결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베를린을 연결한 지점은요. 네. 베를린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지면서 베를린은 정치적인 섬이라고 불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 베를린 장벽으로 동독과 서독으로 네네네. 나눠지면서 네. 거기는 물리적인 섬이 아니라 정치적인 섬. 네. 근데 제주는 물리적인 섬이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아픔의 기억들을 독일의 베를린에서의 홀로코스트라든가 제주 4.3이라든가 수많은 서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지점을 저희가 찾고 제주와 베를린을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누구 시장이요? 베를린 시장하고요? 누구하고요? 저희는 네. 베를린도 저희처럼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거기랑? 몇백 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베를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그 공간과 협력해서 저희가 그 곳에서 이제 4.3에 관련한 세미나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가서 뭘 하고 이런 거에 그친 게 아니라요.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하고 작가분들을 베를린에서 아까 같이 했던 그 공간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간과 협력해서 네. 공모를 해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문화공간 양의 레지던시 할 사람을 이제 저희가 선택해서 그분들이 베를린에서 문화공간 제주의 문화공간 양에 와서 아까 마을에 저희 공간에 레지던시를 하면서 저희와 같이 작품 활동.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예. 공모를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공모로 좀 재미를 많이 봤네요. 좀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실은 이제 작가분도 계시지만 네네네. 베를린에서 직접 전시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간에서 와서 이제 그 분들이 제주도에서 그 4.3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공간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분들이 베를린에서 하는 것처럼 세미나를 저희 공간에서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했어요? 구텐탁 안 하고? 예, 구텐탁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요.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이제 원래 이제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빈센트 쇼마즈라는 작가는 사운드를 다루는 작가인데요. 사운드를? 예. 근데 이 작가가 저희 공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4.3이라는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이 작가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몇 분을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에서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이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사람들하고 같이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장소에 가보면요. 주차장으로 바뀌었거나 지금의 무슨 CU를 하고 있거나 전혀 예전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분들과 같이 이제 지원자분들과 같이 가서 뭘 하냐면요. 5분 정도 아니면 5분에서 10분 사이 지금 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각자 흩어져서. 그런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요.
서로 느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뭐 새소리도 날 수 있고. 새소리도 날 수 있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지식으로만 알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어떤 흔적이 사라졌지만 사실은 여전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을 그 현재의 느낌으로 서로가 같이 얘기했을 때 상당히 다른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정해진 작품만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금 현재의 그 모습들을 또 새롭게 질문하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해서 그러한 프로젝트 또 뭐 두 가지가 더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그 전에 이런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예.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네요. 그리고 제주도에 거로마을에 계신 분들 지금은 이제 그때랑 완전 다르지만 그때 계셨던 분들 똑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에피소드 스토리가 꽤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스토리가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희 마을도 사상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 마을 전체가 다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건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아래쪽에 이제 만평 부지에 성을 이렇게 쌓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제 초소를 세우고 거기를 이제 자체적으로 성을 이제 지켜가면서 이제 낮에는 나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이렇게 밤에는 다시 성을 지키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몇 년을 사신 거예요. 사삼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때에 예를 들면 집을 이렇게 뭐 집이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이 이렇게 있으면 방 가운데 이렇게 이제 청 같은 거를 이렇게 막을 치면 그러면 이거는 옆집인 거예요. 이 막을 사이로 이건 이쪽 집, 이거는 이쪽 집. 그렇게 어렵게 살고 뭐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너무 없으니까 정말 너무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가슴이 아팠었던 건 그 동생이 있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그때 이제 죽은 거예요. 이유는 그 당시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이제 배급이 나온 우유를 마시는데 우유가 소화가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고. 그래서 그 사삼을 겪어내는 삶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삶이었고. 근데 사삼이 끝나고 돌아온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다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라산을 20km를 걸어가셔서 나무를 해다가 등에다가 지고 끌고 막 이렇게 오셔서 집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은 집을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전시장을 보면서 이거 빨리 부시고 다시 여기다가 번듯하게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4.3 이후에 그 삶을 지켜온 그 집을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지금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되게 많고 근데 되게 참 이거는 되게 이게 웃기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무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불법으로 나무 베왔다고 벌금도 내셨대요. 그래서 참 그런 시절을 되게 겪으시면서 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그래도 굉장히 다 이겨내시고 마을을 다시 재건을 하셔서 지금 저희 마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문화공간 그 예술 그 공간 자체가 그 집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한라산에서 그렇게 20km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네. 걸어가서 나무를 베서 올라가서 그거 끌고 와가지고 하는 그 나무로 된 약간 쓰러질 것 같은 직접 보셨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못 가봐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만들었으면 지금 좀 보수가 좀 필요하거나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무너지지 않도록만 보수를 해놓고 저희가 그
그러니까 제주도 전통적으로 집을 짓는 방식이 그 있죠, 있어요. 방식이 있죠. 예, 흙을 이렇게 진흙이랑 같이 흙에서 이렇게 벽을 만들고 겉에 이제 돌을 쌓아서 만드는 그런 방식들 고스란히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이렇게 전달해드리는데 의미가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무너지지만 않게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레지던시 오시는 작가님들이 이 공간 곳곳이 다 예술의 하나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영감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예술의 주제로, 소재로 삼아가지고 전시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처럼 이렇게 사삼하면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오시면요. 그 사삼의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삼평화공원에서 그런 어떤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역사를 네.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마을마다 어떤 개인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의 기억들이 사실 다양한 사진, 영상, 그다음에 만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매체로서 이렇게 담아내게 되는데요. 그럼 그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레지던시 작가들은 제주에서 살고 있는 작가도 있지만 다른 해외에서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작가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작가들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은 당연히 사삼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작가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젊은 작가들이 단순히 그렇게 기록된 어떤 정해진 곳에서만 사삼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간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놨던 그런 마을의 개인의 기억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기억들을 이제 자신의 어떤 예술 속에서 다시 표현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네. 어떻게 현재를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렇게 마을의 어떤 개별적인 아니면 개인의 기억들을 쌓아간다는 것에서는 그런 서로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그리고 접근이 약간 사삼 이렇게 이제 전시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한번 가서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제 사삼 이렇게 하지 않고 문화공간 양에서는 전시를 할 때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거로 마을에 집중해서 마을의 기록들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삼이라는 것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사삼이라고 하지 않고.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자기 감성 그대로 부담감을 덜 느끼면서 이 예술을 표현하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작가분들이 저희 이제 공간에 와서 이제 짧게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도 계시는데. 짧게가 3개월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머물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요? 네네네. 저희가 이방인처럼 왔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와서 이방인처럼 아니면 마을을 이렇게 대상화시켜서 그냥 작품의 소재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다가도 거로 마을 사람으로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 작가님들은 저희 마을에 대한 저희 공간에 오셨던 작가님들은 저희 마을에 대한 애틋함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그 마을의 한 사람으로서 살다 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의 다른 시각들을 그런 생각들이 좀 깊이 있게 담기는 약간 그런 작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공간에 왔던 작가님들은 사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겠죠? 계속적으로 저희 마을과 인연을 맺고 매해 이렇게 활동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작업을 같이 하시면서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을을 그러니까 마을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는 되게 다 애정과 깊이와 생각들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 그러면 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작업하다가 제주도가 너무 거로 마을이 좋아가지고 눌러 앉고 전입신고한 사람 있어요? 거로 마을에 전입신고한 사람은 없는데 전입신고를 해야지. 네. 그게 진짜지 그게. 네. 문화, 주민권, 시리즈 이걸 하나 만드세요. 네. 거주하지 않아도 네.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네. 내지는 5년에 한 번씩 홈커밍데이
그래서 랜선이든 오셔서 하는 그런 걸 한번 행사를 한번 하세요. 시리즈 이거 한번 만드시고. 네, 그리고 좋습니다. 저희 둘이 네. 거기 진행을 한번 맡고. 그래요. 어때요? 꼭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어떤 작가분들이 다녀가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정용롱 작가님 같은 정용롱 경우에 작가님? 네, 웹툰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환기 감독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 예. 이제 제작을 하셔서 사실 민환기 감독님은 제주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벌써 이제 2개를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3번째도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리고 그 벽화 아까 전에 해주셨던 이제 그 정현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벽화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조은장 작가님이 계신데, 조은장 작가님. 조은장 작가님. 조은장 작가님은 저희 마을 사진가입니다. 마을분이에요? 아니요, 마을뿐이 아니라 마을에 사진을 찍는. 마을의 사진을,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해 사진을 찍어주셔서 그래서 그거야말로 기록이네. 마을분들이 인정해 주셨어요. 조은장 작가는 우리 마을 사진가야 이러면서 인정을 해주셔서 거로 전문 사진가. 네네네 거로 전문 사진가로 해서 저희 마을의 행사를 매해 찍고 저희 마을의 풍경을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4.3 때 저희 마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불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에 있는 것들을 남기면 그게 또 역사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진 안에 담겨 있는 건 마을 분들의 또 하나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한 풍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또 기록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남겨주고 계셔서 그 조은장 작가님이 계시고, 네, 이지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을에 예. 그 지도를 그려주셨어요. 지도요? 네. 대동여 마을- 지도? 대동여 지도처럼 크진 않지만 예. 마을에 대신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지도를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지도. 예를 들면 저희 화북천이 바로 옆에 있는데 화북천이 되게 귀했죠 옛날에는. 왜냐면 네네네.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물이 귀했잖아요 제주도는. 예. 그래서 물을 굉장히 귀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말이 물을 먹던 곳에 이름이 있어요. 몰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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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몰풀이랑 얘는 이제 말인데 이제 아래 아자를 쓰니까 몰. 이래서 몰풀이. 이렇게 하면 말이 물을 먹던 곳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남자들이 목욕하던 곳. 네. 원남소. 원남소? 남자 네. 목욕하는 건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네. 손녀가 목욕하는 거면 아, 네. 그동안 몰라도 그렇겠네요. 남자들이 네. 목욕을 하든 말든. 네, 그런 식으로 예. 마을의 이야기들을 담은 이제 그런 지도를 만들어 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그 지도를 가지고 저희 마을의 역사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행할 때도 좋겠네요. 근데 네, 사실은 네, 네, 네. 도로 여행. 이전 작가님이 예. 처음에 이제 이 마을 거로 마을에서 무언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런 마을의 그 지도를 그릴 때 예. 난 뭘 그려야 될지 어. 되게 막막했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뭔가 인상적으로 관광지처럼 남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마을에 정말 오랫동안 사셨던 이제 대대로 사셨던 할아버님이 이전 작가랑 만나서 마을을 곳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마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전 작가는 처음에는 뭘 그릴까 되게 막막했는데 네. 이 마을 할아버님과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을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그릴 것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점점점 이렇게 풍성해지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할아버지가 기억하셨던 그 장소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도 한데,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마을 할아버님과 같이 다니면서 정말 뭔가 본인이 나중에 이 지도를 그리고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곳을 그리워하게 되는, 할아버님과 같이 가면서 자기가 그걸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워하게 되는,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 어떤 하나의 그냥 마을의 지도로서 기능하기보다는 그 지도가 기억과 그것들이 정말 다시 말 그대로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야기가 있는 지도네요. 그리고 돌아다닐 때 티맵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맞아요. 스토리 내비게이션. 스토리 내비게이션을 딱 그걸로 보면서 딱 맞아요. 여행을 하면 되겠네. 그리고 작가님 중에 그 허성우 작가님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허성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4.3에 관련된 그 곡을 매해 이렇게 작곡을 하고 네. 또 피아니스트 녹음을 분이시거든요. 해주셔서 그래서 작곡도 직접 하시고 네. 직접 이제 피아노를 치시고 이제 다른 그 선생님들과 협업을 해서 그렇게 녹음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늙은이터라는 이제 그 곡을 작곡을 해주셨고 이제 그 녹음을 해주셨는데 늙은이터가 이제 저희 마을 4.3때 학살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명에 관련된 이제 작업들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큰 터앗이라는 이제 작업도 해주셨는데 큰 터앗은 잃어버린 마을이에요. 4.3 이후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게 되지 않아서 이제는 잃어버린 마을인데 그 잃어버린 마을을 다시금 기억하게끔 이제 그런 작업들도 음악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매해 그 음악을 이제 허성우 작곡가 그 피아니스트와 함께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가끔은 이제 오셔서 제주도에 오셔서 이렇게 되게 작게나마 아주 작은 콘서트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그런 어떤 저희 세미나에서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2018년은 4.3의 이제 70주년 해가 되기도 하는데 아. 사실은 저희 그냥 공간에서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허성우 작가님이 참여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오랫동안 저희를 마을 어르신분들이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에는 또 이렇게 공간에서만 하지 말고 저희 거로마을 운동장에서 마을 음악회를 열어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거로마을과 함께 거로마을의 후원 아래 정말 운동장에서 이제 허성우 허성우 피아니스트 분과 그 다음에 허성우 피아니스트 분과 같이 녹음을 참여하셨던 많은 뮤지션 분들이 그 음악회에 같이 거로 운동장에서 마을 주민분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네. 그 어떤 4.3에 희생됐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저희가 추념을 하고 그 음악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거로마을 운동장에서 음악회를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을 운동장에서 정말 이렇게 멋진 재즈 음악의 콘서트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너무나 감동받으셨죠. 의미가 마을 재즈 음악회가 그래서 순식간에 2018년에는 그래서 그렇게 음악회가 뭐 저희가 막 마을 분들과 하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마을에서 너희 그렇게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크게 하자. 우리 저기 막 거로마을 운동장에서 우리 좀 더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더 크게 해보자 해서 좋으셨나 보다. 그리고 참여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분홍섬 공동체라고 네. 이런 그 전시 얘기가 있던데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요? 분홍섬 분홍섬? 분홍섬 공공체. 네, 공동체 뭔가요? 이 분홍섬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제주도가 4.3 때 레드 아일랜드, 빨갱이의 섬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월이 이제 하얀색의 세월이 묻어서 지금은 제주도가 핑크빛이 되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제주도는 사실 다 힐링의 섬, 맞아요. 예를 들어서 치유의 섬, 이제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 섬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아름다운 풍광 밑으로는 사실 다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분홍이라는, 분홍섬이라는 제목이 나왔고, 공공체는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저희가 이제 여러 명의 작가님들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전시의 구조였는데, 그때 생각하셨던 어떤 그런 새로운 공동체.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사회가, 핑크빛 제주도이기는 하나, 또 그 안에서는 공동체가 점점 이렇게 조금씩 와해되어 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래서 그렇게 공공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분홍섬 공공체라는 어떤 그런 팀이 되었고, 그게 이제 또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섬 공공체 팀이 사실 아까 말씀했던
그 베를린에 가서 저희가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 베를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전시뿐만이 아니라 세미나 그 외에 다른 활동들까지도 이렇게 이어져서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 베를린에 갔었을 때에는 그 임미성 선생님 재즈 보컬 하시는 분인데 같이 가서 공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그 저희 마을 그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왔을 때도 같이 참여해서 음악도 하시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홍색 공공체. 네, 분홍섬. 분홍섬. 예, 공공체. 제주도를 분홍섬. 분홍섬. 네네. 아, 좋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서로 다른 전공의 다른 5분의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서로 전공이 완전히 이렇게 정통 침선을 하시는 신소연 작가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허성우 그 음악 하시는 분에서 현대 미술을 하는 뭐 정현현 작가님이라던가 권순왕 작가님이라던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다른 전공의 분들이 모여서 예, 그리고 의상을 하시는 박선영 그 의상 디자이너 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전공이잖아요. 네. 이 서로 다른 전공의 작가님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새로운 공공체인 거죠. 쉽지 않은 작업인데 또 하면서 굉장히 창의성이 거기서 네. 나올 수 있겠네요. 네네. 전혀, 왜냐하면 저희가 협업을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서로의 작업이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작업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작가님들끼리.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의 경계가 네. 허물어지고 또 다른 예술이 생겨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약간 그런 작업이 아니 그럼 있습니다. 저 핑크 섬에다가 이렇게 또 작가들끼리 만나게 해주면 네. 작가분들끼리 이렇게 핑크빛 뭐 연애나 뭐 이런 거 안 생겨요? 네, 아쉽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사랑을 몰라. 사랑을 모른다고. 일단 어떻게 얘기 중에 화북천 놀이라고 있는데 이거 네네네. 뭔가요? 화북천 놀이. 예. 어, 놀이랑 붙으면 또 왠지 또 우리는 또 놀이에 관심 많잖아요. 참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놀거리가 많진 않았잖아요. 지금은 놀거리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그 자연에서 노는 것들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놀이들이었는데 네. 예를 들자면 그 화북천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새통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는 듯이 이렇게 그 바위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새들이 이렇게 알을 낳는데요. 네. 그러면 새들이 알을 낳아서 이름이 새통. 새통. 예.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지었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그 많이 생각 안 새통인데 하고. 그 학교 가기 싫은 날 학교를 땡땡이를 치고 거기 가서 새알 서리를 하시면서 놀았었던 이제 그런 기억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돼지 오줌포. 돼지 오줌포. 네, 그거를 이제 불어가지고 공놀이 하시고. 공놀이 하시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더 창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디 뭐 선사시대 때예요? 아니 뭐 빗살머리 톡이 나오고 이럴 때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옛날이 또 그때나 지금이나 노는 쪽으로는 또 일가견 계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꾸준히 놀아왔거든요, 우리 인류가. 그럼요. 그리고 또 걸어 마을로 시집 온 이야기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네. 거로 마을이 양반 마을이기는 하나 사실 이제 4.3 이후로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옆마을에 사셨던 할머님이 거로 마을로 시집을 오셨어요. 시집 오셨어요? 네, 시집을 오셨는데 남들 다 안 가려고 할 때. 아니요, 남들도 다 가려고 가려고 했는데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집안에서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왜냐하면은 이제 양반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와서 보니까 삶은 너무 힘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냐면 할머니 집은 좀 그래서 괜찮으셔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진 않았는데 사실 이제 거로마을에 왔더니 정말 그 당시에 거로마을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그 투경작물 같은 것들을 네. 하셔가지고 점점 이제 생활을 일구셔서 지금은 잘 살고 계세요. 지금은 다 잘 사세요, 마을 분들이? 네, 엄청나게 잘 살고.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아, 네, 아니, 그건 모르겠지만. 네. 아니 거기 이사도 못 간대잖아요. 그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이사를 못 가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집이 많지 않아서. 집이 많지 네, 않아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마을 분들이 그런 어려운 그 역사 속에서도 서로 또 협동하시고 네, 맞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러면서 다시 또 마을을 만들고 그것도 네. 이어서 지금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아니 그 거로 마을 분들이 마을에 대해서 애착심이 되게 크신가 봐요. 그렇죠. 왜 다른 데 비해서. 그러냐면 그 우리 현대사가 그렇다 했지만 결국은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마을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이겨내시냐면요. 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뭐 돈을 저축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네. 네네네. 그 특이한 점은 마을에 공회당이 있었는데 그 공회당에서 어린아이들과 여성분들, 그 다음에 어른분들, 거로마을 사람들을 이제 교육하는. 근데 그걸 누가 교육하느냐? 거로마을에서 나고 자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또 마을 분들에게 그 공회당에서 소위 말해서 예전에 야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서당을 열어서 그것이 1920년대에도 당연히 그 서당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4.3 이후까지도 이렇게 열렸고요. 그 다음에 그 4.3 이후에는 좀 재밌던 거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밑에서 이렇게 술과 안주를 드시기도 했지만 네. 마을 분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단합대회 때는 연극도 만들어서 연극도 올리고 참 재밌게 사셨네. 재밌게 사셨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하게 항상 그 마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나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연극 뭐 같이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같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아까 지금 재미난 활동들을 하시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들을 놀이로서 네, 또 승화를 이게- 하셨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새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 약간 울림 같은 게 있네요. 보면 현대인들은 다 돈 벌면 뭐 해야지, 내지는 뭐 이거 끝나면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생활이라든지 여유 이런 것들은 다 미루고 뭐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미루고 또 미루는데 맞아요. 그 속에서도 그렇게 협업이 한데 문화생활까지 또 직접 만들어서 예. 너무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각 알아서 하는 거죠. 안에서 자치적으로. 그쵸. 네. 혹시 그 거로마을 출신 중에 우리 관장님 말고 또 뭐 좀 유명하고 잘된 분 있어요? 관장님 말고. 네. 관장님도 이제 잘 되셨으니까 관장님 혹시- 말고 또 이렇게 출신 중에 잘된 분 있어요? 그 마을에 잘된 기여를 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조금 알만한 이제 분은 혹시 떠나가는 배라고 가고 네, 알죠. 떠나가는 배 알죠. 네네 그 양중혜 선생님이 네. 저희 마을 출신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노래를 해준 거야. 놀이를 한 거야. 그래서 배우셔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관장님의 그 외할아버님이 이제 김 씨인데 그 네. 거로마을의 김 씨가 그 김 씨 그 가문이 네. 굉장히 조금 대단한 가문이에요. 어. 그 조선시대 때에 삼형제가 네.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삼형제 다요? 네, 삼형제가 모두 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경우. 제주도가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조선시대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네네. 여기는 삼형제가 과거에 급제해서 그 어머님의 그 비석이 그 제주도 우당도서관에 이렇게 세워질 정도로 약간 이제 그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삼형제가 이제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인재들이 네. 나서 제1고로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 네. 외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관장님이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집안 분이 아니신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 집을 딱 그렇게 네. 내 거다 생각하고 아니, 외할머니- 문화공간으로 여시고 외할머니가 선뜻 내주셨어요? 처음 아니, 얘기했을 때? 절대 안 내주죠. 남의 집을 왜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리고 어. 제주도 분들이 약간 좀 의아해 하셨어요. 왜 어. 그러냐면 어. 외가 쪽으로는 이거를 안 물려주시거든요. 오. 그치. 맞네요. 그치, 외손주인데 그치. 네. 외손주가 그리고 맞아. 노래 네. 몇 번 하고 욕을 그래, 진짜 뭐 욕도 동요- 진짜 그러니까 같다며. 동요 불렀다고 뭐 이렇게 불렀다고 불렀다고 뭐 이렇게. 예, 사실은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이제 외할머님과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공간으로 특히 어머니께서 이러한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뜻 이 공간을 속마음은 다르실 수 있으나 내주셔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고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 분들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예를 들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그 한 70이어도 젊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예. 저희 마을도 이제 요즘에 제주도가 하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마을 안에 이제 이렇게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아, 거로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네요. 네, 그러면? 인구가 원래 있던 인구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거로 신도시 됐어요? 아니, 신도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뉴타운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지만 원래 나고 자라서 거기서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70이 넘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십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지금 인구가 많이 는 거는 어떻게 마을에 긍정적인가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분들은 사실은 지금 제주도가 어떤 몇 년 전부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그렇게 인구가 느니까 그러니까 왜 마을이 이제 일단은 그쵸. 이제 발전하는 그것들을 하니까 좋아하시지만은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다라는 것들을 잘 모른 채 그냥 어떤 자기가 직장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쳐가는 그런 장소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어떻게 마을의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분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알아줘. 같이 알게 되면 사실은 이 마을이 좀 더 자신에게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좀 더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저희가 됩니다. 시간이 훌쩍 이렇게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문화공간 네. 양 이제 가지고 있는 목표나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잘 꾸려 오셨지만 네네네. 앞으로 또 나 이런 걸 또 해보고 싶고 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앞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마을의 기록을 지금까지 예술가 분들과 해왔는데 그거를 거로 기록 보관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원래 외국과 계속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저희 마을을 알려나가는 이제 이런 일들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지속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을 하면서 저희가 지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목표는 그 공간이 살아남는 것이 저희가 가진 목표입니다. 저희 이렇게 그 제주 문화공간 양 문화기획자이고 관장님 두 분 모시고 네. 네네 알찬 또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제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우, 훌쩍 들었죠. 바로 표 끊으려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